안녕하세요. 부동산 지킴이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투자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많은 영상에서 보면은 오피스텔 투자한다 그러면 폭망이다, 망한다, 남는 게 없다, 뭐 이런 영상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영상들 댓글에 보면은 오피스텔 투자하면은 꼭 실패한다고들만 하는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댓글 다시는 분들이 정말 오피스텔 투자를 해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남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론 부동산이란 특성은 어떤 한 상품이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좋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위치라든지 지역, 뭐 특성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려지기 때문에 단순히 오피스텔은 무조건 폭망한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오피스텔이 투자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영상에서는 보니까 마곡지구 오피스텔 투자하면은 망한다 뭐 이런 영상도 찍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마곡지구하고는 너무 틀린 거예요. 한때 마곡지구가 과잉 공급이다, 공실률이 엄청나다 이런 방송들도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마곡지구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될 정도로 상당히 활발하게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임대차 또한 신축 오피스텔이 들어서면은 3개월에서 4개월이면은 임대차가 모두 다 끝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 수요는 많았었고 매도하시겠다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방송에서는 항상 나쁘다고는 나왔어요.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정말 현장의 분위기가 나빴던 건 아니거든요. 자료만 보게 되면 계속 신축 오피스텔이 몰려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실률이 많은 것처럼 보였는데요. 현장에서는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저도 요즘은 마곡지구 관련돼서 검색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마곡지구에 있는 오피스텔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또 이런 기사도 있네? 이런 생각으로 저도 한번 검색을 해서 봤는데 마곡나루역에 있는 보타닉 프로지오라는 오피스텔이 분양가가 2억 3천에서 2억 6천이었는데 9천만 원 정도 올랐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워낙에 뉴스 기사도 광고 글이 많아서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확인하러 들어갔더니 3억 5천 정도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기사 내용대로 9천만 원 정도 오른 건 맞더라고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오른 금액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보타닉 프로지오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최초 분양할 때는 줄을 서서 분양받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마곡지구의 오피스텔이 과잉 공급이다 이런 기사가 많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거래하고 팔고 나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한창 좋을 때도 프리미엄 1,000만 원에서 뭐 2천만 원 정도 1.5룸은 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까지는 거래가 됐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 가격이 끝이지 않을까 했는데 9천만 원까지 올랐던 건 오피스텔에서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오피스텔이라고 무조건 폭망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오피스텔 상품이 무조건 나쁜 상품이고 뭐 다른 특정 상품은 무조건 좋은 상품이다. 절대 이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시기, 지역, 위치에 따라서 다 틀려지기 때문에 하나의 상품이 무조건 폭망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 목적이 임대 수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보고 투자할 거면은 다른 투자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 오피스텔 투자했다가 실패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단기 차익을 보시려다가 실패하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분양 사무실에서 너무 높은 임대료를 얘기해서 거기에 속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분양사무실 같은 경우는 높은 임대료를 측정해야지 높은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허위 광고가 심해요, 사실은. 그것도 잘못이지만 본인이 조금만 노력을 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피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만 보더라도 주변 시세를 금방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허위 매물이 많다 싶으면 주변 부동산 두세 군데만 방문해 보시면은 정확한 임대료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하시기 전에는 꼭 꼼꼼하게 체크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럼 내가 오피스텔에 투자한다. 그러면 어떤 점을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제일 먼저 체크해봐야 될 건 임대성을 체크를 해봐야 돼요. 위치가 아무리 좋고 건물을 아무리 잘 지었어도 임대가 안 나가면 말짱 꽝이 돼버려요.
많은 분들이 서울 지역 초역세권은 불패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역세권에서는 오피스텔이 무조건 나간다는 건데요. 사실 이것도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저희가 얼마 전에 다녀온 현장 같은 경우는 역하고도 상당히 가까웠고 인근 큰 도로도 끼고 있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실패의 원인이 역이 너무 가깝다 보니까 철길 옆에 있어서 철길 소음이 들렸어요. 그리고 도로가 옆에 있다 보니까 도로 소음까지 들리다 보니까 집안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거기다 건물도 이중창으로 지어도 시끄러울 판국에 단창으로 지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인 수시로 변경이 되다 보니 건물도 빨리 노후화되고 임대인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렇게 되면 투자에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상품성을 체크를 해봐야 돼요. 위치가 아무리 좋더라도 옆에 붙어있는 오피스텔과 비교했을 때 상품성이 너무 떨어지면 대부분 그 옆에 오피스텔을 찾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옵션 그리고 편의시설 그런 부분까지도 다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세 번째로 개발 호재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임대 수입이 주 목적이긴 하지만 주변 개발 호재로 인해서 시세 차이까지 본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석이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주변 개발 호재도 한 번씩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본인이 부동산에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부동산을 투자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주변 부동산 사무실 많이 방문해 보시면서 부동산 견문을 넓히시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